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소개하려는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거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읽지 않으셨어도 제목을 들으면 조금은 묘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기 앞에 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싶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지 뭐 그 앞에 놓인 생인지 아니면 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무게라든지 어떤 이런 질문들을 품고 오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파리 외곽의 아주 역사 깊은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지인 벨빌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낭만적인 파리랑은 정말 전혀 다른 그런 풍경입니다. 화려한 뭐 상젤리에 거리도 없고 에펠탑에 빛도 없고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곳은 그냥 이민자 그리고 창녀 고아,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 사는 프랑스 사회의 외면된 동네입니다. 그곳에는 로자 아줌마가 살고 있는데요. 이 로자 아줌마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폴란드 태생의 유태인이고 그리고 이 창녀들의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을 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계속 세상에서 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안 좋고 미래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로자 아줌마는 그래도 아이들을 되게 잘 챙겨주고 집에 들여서 키우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이 로자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어떤 한 아이에게 자신의 이 두려움을 좀 기대게 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바로 모모입니다. 이 아이는 로자 아줌마가 돌본 아이 중 한 명인데요. 이 모모라는 소년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인 모모는 모하메드라는 이름인데 원래는 그런데 모모라고 불리고요. 사실 이 모하메드라는 이름도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14살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이 나이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로자 아줌마는 집에서 가장 오래 머무른 아이이고 예민하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아이입니다. 엄마는 창녀고 아빠는 이 모모를 로자에게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로자는 이 아빠가 누군지 일단 말을 해주지 않고요. 국가도 사회도 아무도 이 아이를 품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로자 아줌마에게 온 것이잖아요. 이 로자 아줌마는 있는 그대로 모모를 받아들여줬고 함께 잘 살았습니다. 혈연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많은 뭐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생각은 이게 가족인 건가? 피로 맺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잘 살 수가 있나? 싶은 거를 좀 질문처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세월이 점점 흘러서 점점 쇠약해지는데 기억은 좀 흐릿해지고 몸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엄청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힘들어 하지만 로자 아줌마는 병원을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되게 나는 여기서 잘 죽고 싶다, 죽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좀 누가 보면 고집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존엄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마지막을 어디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로자 아줌마는 아마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았을까 싶었고 이런 로자의 마음을 모모에게만은 털어놓기 때문에 되게 뭔가 특별한 관계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모모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의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자신을 도우려는 어떤 여성에게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 모두를 속이는 거고 하지만 이 거짓말의 목적을 읽고 있는 저희는 알 수 있죠. 이게 되게 로자 아줌마를 지키기 위한 거짓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모모가 배운 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어떤 이런 끈끈함? 이런 거는 못 배웠어도 어떤 사랑,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이 고통스러운 생에서 구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뭔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뭔가 좀 사랑이라고 느꼈고 더 들어가면 모모는 부모에게서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사랑이 없었는데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뭐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생존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 본능적인 선택 이런 게 되게 특별하게 다가온 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말을 하자면 단순히 어떤 소년과 노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가족의 존엄, 사랑, 그리고 인간성 이런 걸 좀 알 수 있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게 정말 소중한 사람, 뭐 가족이나 뭐 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막 지켜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갔을 때는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근데 이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이 끈끈한 사랑을 추구하는 게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제목을 다시 떠올려 보자면, 자기 앞에 생이라는 이 제목은 어쩌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또 하나의 어떤 생명, 혹은 뭐 누군가가 우리 앞에 내민 다른 생명을 말하는 걸지도 모를 것 같아요. 로자 아줌마는 자신의 생을 다해서 모모를 키워왔고, 모모는 자신의 삶을 걸고 로자 아줌마를 끝까지 지켰어요.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이거를 다 읽고 나면 아마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도 이거를 읽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놓인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어떤 생명 같은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게 또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사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인물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뭐 하밀 할아버지나 롤라 아줌마나 카치 선생님 뭐 이런 다양한 또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과의 이 모모와의 관계도 되게 재밌으니까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쓴 에밀 아자르라는 작가는 사실 로맨갈이라는 작가의 필명이었는데요. 이 로맨갈이라는 이 작가님은 원래도 유명했던 작가였는데 수상 경력도 있고, 근데 에밀 아자르라는 또 다른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밀 아자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앞에 생을 출시했고 이걸로 또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 로맨가리가 죽은 후에 유서에서 자신이 에밀 아자르였음을 밝혔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한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해내고 자신이 쓰던 것과 다른 어떤 거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어려운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어떤 유명세를 버리고 새롭게 도전을 한다는 게. 그래서 이 소설이 참 우울하고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지만 저는 좀 더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다 보면 뭔가 뜻밖의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보는 책이고요.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